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황금 연휴에도 취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열일하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번에 연휴가 너무 길어서 그렇죠. 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음번 황금 연휴에 대해서 관심도 크더라고요. 맞아요. 직장인들이라면 다음번 황금 연휴가 언제일지 이미 다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다음날 그 추석 연휴 끝나고 출근하니까 직원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희 과장님 나타나셨다? 에? 아니요. 다들 이제 2025년에 또 이렇게 최장 휴가 기간이 있다라고 아하. 자료를 이미 찾아봤더라고요. 아니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 이게 네, 문제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듣자마자 2025년이면 한 7, 8년 후 것 같은데 제가 그때까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박 PD는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는 20년 계속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조만간 또 곧 저희가 공개하겠지만 좋은 일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죠. 부럽습니다. 그 라디오 이런 거 보면은 강석 그 아저씨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보면은 골드 마우스 맞아요. 20년, 30년 배철수 형님도 그렇고 라디오 오래 진행하신 분들 보면은 골드 마우스 이런 거를 방송국에서 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팟캐스트도 한 10년 하면 네. 누군가 브론즈 마우스라도 주지 않을까. 브론즈. 아니 우리는 마우스 말고 팟을 주면 되죠. 팟. 골드 팟. 팟빵에다가 전화하면 팟을 줄까요? 예. 좋네요. 예. 아니 그리고 황금 연휴 기간에 불편한 진실을 직접 경험하셨다고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막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도대체 네. 무슨 일이길래? 아니 기분 좋게 이제 황금 연휴 첫 시작 날에 가족들이랑 한번 어디 좋은 데 가보자 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희 집 사는 근처에 코코몽 팜랜드인가? 거기가 좋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코몽이 EBS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네,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그렇죠. 저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아니 그게 네. 냉장고 속 그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그게 원숭이가 나오거든요. 네네 코코몽이니까 이제 저희는 원숭이 캐릭터 제가 기억하기로 빨간색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소세지예요. 그리고 거기 닭도 나와요. 닭은 뭐냐면 파. 그래서 파닥파닥. 당근도 나오고 네. 완두콩도 나오고 그러니까 은근히 재밌어요. 계란도 있어. 계란. 맞아요. 저희 아기들이 아직 3세여서 이제 예. 만 2세 지금 3세여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 뽀로로만 보거든요. 보통요. 네네. 근데 조금 있으면 아마 코코몽 넘어가고 또 그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미 선배님이시라 훨씬 잘 알고 계시네요, 저보다. 그러니까요. 그거 같이 안 보면 애들이 화내요. 네. 네, 아빠한테 막 물어보거든. 그 코코몽 지나고 나면 공주들 나오는 그런 만화 또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머리 엄청 긴 그렇죠. 공주들 많이 나오는 만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갖고 간 거예요. 저희 식구들뿐 아니라 저희 언니네한테도 연락을 해서 아기들 데리고 한번 여기 가보자. 그래서 이제 두 식구가 같이 거기를 갔는데 분명히 가기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 휴관일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 쉬는지 봐야지 하고 들어갔더니 추석 당일에만 쉽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출발을 이동을 하면서 혹시 몰라서 이제 전화도 해봤어요, 그쪽으로. 예. 그랬더니 이제 자동 응성으로 넘어가면서 저한테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그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휴관일 안내에 대해서. 예. 그래서 보니까 거기 문자 메시지에도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추석 당일에 이제 휴관을 한다라고 적혀 있길래 저희는 당연히 그 전날이니까 열겠구나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거기 가보니까 저희뿐 아니라 한 10가족들이 막 서성서성거리고 계시더라고요. 다 이제 저희 같은 케이스인 거죠. 낚인 거네. 네, 분명히 그 가족들도 이제 체크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부모들도 허탈하지 않고 애기들이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지 들어가자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허탕치고 결국은 막 또 급하게 어디 가야겠다 해서 근처에 다행히 미호박물관이라고 그 공룡박물관이 있어요. 아하. 그쪽으로 이제 그 틀었는데 아마 그날 대부분의 가족들이 저같이 황당했고 계획을 갑자기 수정해야 돼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2년 전쯤에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거리가 더 멀었죠. 평창. 그때 얘기했었어요. 예. 하얼빈 빙 축제인가? 그게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스 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갔다 온 국내 한 분이 한국에 이걸 하면은 재미가 있겠구나 해서 돈을 주고 사오신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그 해 겨울이 무척 따뜻했나 봐요. 그래서 얼음이 다 녹았대. 그래서 축제 기간 말쯤에는 아예 이거를 잠정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공지를 안 해놓은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저처럼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있었죠. 그러니까요. 뭐 홈페이지에 한 줄이라도 좀 배너를 띄워놨으면 이런 혼란이 없으셨을 텐데 그런 작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거기 공지된 대로 하나보다 하고 출발을 했는데 평창이면은 서울에서 꽤 멀잖아요. 네. 그렇죠. 무척 허탈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거는 미리 보는 평창 올림픽 아닌가.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이 이 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젠가요? 제가 보니까 강원도 도지사가 나와가지고 막 울라고 그러더라고. 티켓이 30%밖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지 않았나요? 한 예. 4개월? 지금쯤이면 그래도 한 7, 8알은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30%밖에 안 나갔다. 그래서 대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국민들이 좀 사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 뉴스 보고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국가적으로 큰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은 큰 행사인데 예. 뭐 그런 사건에 휘말려서 본의 아니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제 세금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닌가 또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우리 딸은 그 뉴스를 같이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면 김연아 선수 보러 가자고 표 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김연아 선수는 요번에 안 나오는데 하니까 우리 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김연아 선수가 왜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은퇴는 했으나 뭐 또 관계자라 그래야 될까요? 예. 홍보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좀 행사장에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죠. 뭐 경기하는 모습은 못 보겠지만 경기장 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들긴 해요. 네, 그리고 예전에 보면 뭐 월드컵이라든가 아니면 올림픽 전 되면 벌써 그런 그 마케팅 대행사에서 기업 쪽으로 연락을 엄청 많이 왔어요. 예. 거기에 뭐 어떤 광고를 하십시오, 뭐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제안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정말 잠잠해요. 아하. 이게 다 최순실 탓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함부로 거기에 뭔가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이미지가 엮일까봐. 그러겠죠. 그리고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최순실이 이권으로 개입이 돼 있다. 네. 이런 의혹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창 그러면 일단 거부감부터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좀 저 같아도 부정적으로 느껴지고요. 제가 티켓을 사봤자 내 돈이 쓸데없는데 또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의심도 있고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 건도 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마스코트로 개를 밀었잖아. 네,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탈락을 했지만 네. 어쨌거나 캐릭터까지도 이렇게 간섭을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만 뭐 과거 적폐는 다 청산을 해야 되고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니까 뭐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이게 진짜 아까 박 PD가 얘기한 대로 가봤더니 다 문 닫고 경기장 팔이 날리면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조만간 쿠팡이나 티몬 이런데 반값으로 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럴 때 시원스쿨에서 시원하게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으신 것 같고 희망 사항이 있다면 이시원 의장님이 통 크게 그 입장권을 다 구매하셔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우리도 살짝 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표 2개는 꼭 구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라 조카들 많이 만났는데 조카들 중에 이런 얘기를 벌써 하더라고요. 아, 이게 취업 너무 힘드니까 사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는 대학은 벌써 들어갔는데 취업도 사교육을 받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조카 얘기는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 취업 사교육 안 받는 친구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사실 최근까지 취업 관련된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사실 듣고 나서도 설마 했어요. 그러니까요. 야,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돈을 써가면서 취업 사교육을 받냐? 가서 뭐 배울 게 뭐가 있냐? 설마 그냥 취업이 하도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얘기 소문까지 도는 거겠지 했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어허. 몇 년 전에 그 한국전력공사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한 친구예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예. 자기가 스펙도 웬만큼 서류 통과할 만큼 쌓아놓기도 했고 자격증도 취득을 해놨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취업 사교육을 받았대요. 어허. 20만 원을 주고. 한 달에 20만 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예. 그 기간이 아마 정해져 있으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에 20만 원이에요? 한 번은 아니고 3회에서 4회 정도인데 와. 뭐 1, 2회는 그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써오면 그걸 좀 이렇게 첨삭을 해준대요. 무슨 아하. 논술 선생님처럼.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 면접하는 것 같이 롤플레잉 해주고 뭐 이런 거를 한 3-4번 하는데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비싸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떠냐, 효과가 있는 거 같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떤 효과라고 물어봤더니 왠지 거기서 막 되게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알려주니까 예.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요령을 터득하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20만 원 썼는데 효과 없어요 하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효과라는 것은 그 친구가 정말 합격을 했고 면접까지 가면 어느 정도 덕을 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친구는 아직 서류 전형 통과도 안 된 친구예요. 근데 그 전에 연습하는 과정이라 그래야 될까? 거기서 자기가 혼자 하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돈을 주고라서라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뭐, 야, 요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 저는 위안을 얻는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고요. 또 이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독취사라는 유명한 카페죠. 네, 맞아요. 취준생들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이렇게 찾아보면 종종 그런 게시글이 올라와요. 뭐 면접 앞두고 있는데 막막한데 혹시 뭐 좀 좋은 사람 알면 소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댓글이 쫘좌작 달립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취준생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서로 소개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네. 저는 그거를 잘은 모르지만 왠지 점집을 가는 사람의 심리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점집만 성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취업률이 안 좋으니까 학생들이 어디라도 좀 기대고 싶은지 그런 취업 컨설턴트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고요. 예. 근데 그 직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직업인데 그게 지금은 약간 변질돼서 뭐 무슨 이제 고액과외 시키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결코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점집을 가는 이유도 대부분 거기 가면은 지금은 좀 삼재도 있고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면은 좋은 날이 올 거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위안을 삼을 수가 있거든. 너는 뭘 해도 안 돼. 이러면 점집 안 오거든. 근데 취업 사교육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돈을 좀 더 쓰면은 더 좋은 패키지로 들을 수가 있어. 이게 그 뭐라고 그래? 부적 써주는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컨설턴트들을 돈을 주고 과외를 받는 친구들을 보면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얘가 얼마나 오죽 답답하면 이럴까. 근데 왜 점집도 몇 번 가보면 알잖아요.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아하.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취업 사교육 받아보면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한 2-3번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다 쓰잘데기가 없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은 막 몇십만 원을 쓰니까 그렇죠. 아까운 거죠.
아니 이게 저는 다이어트 약이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다이어트 약 먹으면 살 막 빠지는 것 같잖아. 근데 그거 계속 먹다 보면 요요 현상 와가지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맞습니다. 뭐 저도 근데 그거 알면서도 또 시도를 해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끝까지 먹고 싶어. 네. 살 좀 빠지고 싶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취준생들한테도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돈을 안 들이고 무료로도 충분히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아, 네, 굳이 자기의 그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돈을 쓰는 것은 안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 네. 무료로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돈 내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제 학생들이 돈 내고 하는 이유는 왠지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은 누구나에게 다 개방된 너무나 흔한 자료라서 이거는 고급 정보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렇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받으면 나만을 위해서 이제 단독 과외 시켜주듯이 아주 고급 정보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두세 번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렇죠. 아니 그런 고액 컨설팅 받는 것보다는 저희 경제브리핑에서 무료로 정주희 과장님이 해주는 얘기 듣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어릴 때부터 학원, 과외 이런 거를 했던 버릇이 어른이 돼서까지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결혼도 뭐 연애도 요즘은 그런 학원이 있다면서요. 에이? 연애 학원이 있어요? 그럼요. 소개팅을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벤치 안 먹는 법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학원처럼 가리킨다고요? 그렇죠. 이야하. 이것도 고액 컨설팅 그런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있대요. 취업 컨설턴트는 제가 볼 땐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데, 다만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으시고 컨설턴트들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하셔야지, 막 요즘 컨설턴트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또 학원이 있거든요. 아니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학원 강사를 또 키워내는 또 학원들이 또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요. 와하. 그러다 보니까 막 속성으로 2, 3개월 가르치고 내보내는 거죠, 현장으로. 예. 이러다 보면 과연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진 취준생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있을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취업 시장 또 회사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조금 아셔야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현장에 나오시면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닌 것도 저는 종종 보기 때문에 좀 아하. 위험 요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 독지사나 이런 데 나오는 그 컨설턴트 분들 중에 뭐 2, 3개월밖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도 꽤 많다는 얘기겠네요. 독지사 커뮤니티에 이제 와서 댓글을 달고 뭐 쪽지를 주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하는 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하. 그리고 이쪽도 약간 그 학원 강사 같은 그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 있어요. 예예. 이미 유명세가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 좀 실력 있는 분들은 이미 몸값이 엄청 높고요. 그분들은 대학에서 서로 모셔갈라 그래요. 자기네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 좀 해달라라고. 아하. 그분들 강의는 학생들한테는 무료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돈을 내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런 거는 충분히 가보실 수 있어요. 예, 가서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이제 개인이 내 돈을 써서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요. 다 자기한테만 뭘 해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정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뭐 박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과외, 학원에 그 익숙해 있다 보니까 취업도 뭔가 누군가한테 전수를 받아야 실력이 오를 것 같고 취업이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효과가 있죠. 과외나 학원을 다니면 아무래도 하지 않았던 친구들보다는 퍼포먼스가 잘 나오니까. 네네. 근데 성인이 된 다음에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자기가 스스로 부딪혀보고 이러면서 배우는 게 그게 진짜 지식인데 그게 참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집게 과외를 받고
내가 원하는 기업에 한 번에 덜컥 합격을 했다. 그러면 뭐 돈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예. 제가 본 주변 지인들을 볼 때는 결코 합격까지는 그렇게 가지는 못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취업은 했죠. 취업은 했는데 내가 원하던 기업에 뭐 한두 회 만에 붙는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뭐 요즘 인사 담당자 특히 대기업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기업은 정말 자기네 회사 또 뽑고자 하는 직무에 커스터마이징된 자소서나 뭔가 경험을 쌓지 않으면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 입사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 내가 그 직원이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뻔하잖아요. 네. 딱 보면 쟤 누구 컨설팅 받고 취업 관련 학원 다니네네? 바로 나올 텐데. 그게 다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은 그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렇죠. 자소서 이렇게 좀 읽어보면 다 이제 파악이 되신대요. 아 얘는 혼자 뭔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도움받아서 거기 틀에 맞춰 썼구나. 아하. 그런 거는 너도 나도 다 비슷해서 이제 탈락 1순위인 거고요. 이거는 아마 지난 방송 때 말씀드린 것 같고 인사 담당자 중에서도 요런 걸 약간 뭐라 그럴까 이용한다 그럴까? 아. 프리랜서로 투잡 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불법까지는 아니겠지만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 그 사규상 그 자기가 입사할 때 그런 거 아마 서약 사인을 할 거예요. 아, 그런 거 하는군요. 거기에 그 투잡 금지 아마 내역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요게 돈이 되거든요. 아하. 불과 거의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번 뭐 한 1시간 정도 강의하는데 50만 원 최소? 와. 많이 받는 분들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받아요. 아이고, 유혹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도 아니고 너무 내가 잘하는 분야야.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대학에서 막 대학도 좀 몸이 닿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인사 담당자로 계시는 분을 취업 특강을 할 수 있는 강사로 모셨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러면 본인들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모시려고 되게 혈안이 되는데 예. 문제는 회사에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철저하게 금지를 시키거든요. 그럼 회사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서 함부로 개인이 발설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가명으로 활동하십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자기 이름 내걸고 떳떳하게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아하. 마스크는 안 써요? 얼굴이 공개되면 바로 가명 써도 들통날 것 같은데. 약간의 그런 위험 부담은 있는데 예. 그분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 보면 대대적으로 막 배너 띄우고 홈페이지에 학생들 모집해야 되니까 광고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자기네 회사에 들어가면 크게 난처하니까 예. 강의 당일에는 자기 얼굴 다 노출을 하지만 그 홍보 배너 같은 데서는 사진은 좀 빼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분들 입금은 어떻게 받나요? 개인 통장으로 받죠. 아니, 개인 통장으로 받아도 이게 기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총무과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그 뭐 어느 대학에서 잡코리아에서 누군가가 나오셔서 뭐 취업에 대한 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때 잡코리아는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간다고 해서 갔는데 강의 다 끝나고 왔더니 통장 사본이랑 뭐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저는 이제 기대는 못했죠. 그래서 일단 혹시 얼마나 들어올까 하고 이제 줬더니 30만 원인가 주시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팀장님이 뭐 그런 경우 종종 있는데 그냥 우리 팀 회식비로 뭐 쓰지. 그래서 팀원들끼리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 그냥 좋은 거 드세요 하면 될 텐데 그걸 왜 또 회식으로 쓴대요? 그게 이제 찜찜할 만한 그거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 혼자 꿀떡하면 이거는 분명히 금지 사항인데 팀원들이 다 함께 맛있는 걸 먹고 공범으로 만드는군요. 그렇죠. 공범으로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잡코리아에 있을 때 본업보다는 이 투잡에 너무 혈안이 되셨던 직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하. 근데 회사에서는 그거를 이제 계속 두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회사 규정으로 아예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강의하는 것까지는 좋아. 대신에 입금은 회사 명의로 시켜. 그럼 강의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분 퇴사하셨습니다. 그 강의 전문인의 길로 나가셨어요. 그렇군요. 아니,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보통 기자들이 외고나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외고를 뭐 가끔가다 이렇게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다니는 신문의 기사는 거의 안 쓰면서 외고만 열심히 쓰시는 그런 기자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기자들은 이제 눈밖에 나게 되죠.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경험 삼아 이렇게 아니 경험이라 그래야 될까? 뭐 약간의 용돈벌이 삼아 또 재미 삼아 하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거기에만 이제 치중을 해서 본업을 좀 소홀히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회사 조직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취업 담당자를 실제 면접에서 만나면은 저 예전에 뭐 선생님 강의 들었던 학생인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걔는 탈락시키려나? 인사 담당자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저도 아니 저 자식이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서 그걸 까버리네? 그러니까 아니 보통 인사 담당자가 한 분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게 들통이 나면은 좀 곤란해지겠죠. 그쵸. 이제 저도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 아마 그것까지 설마 그 학생이 면접에까지 이렇게 특히 내가 들어간 데까지 올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 아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좁아요. 그쵸.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저.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썬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장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는 대학에서 아예 상주하시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취업 정보과 뭐 이런데요. 맞아요. 취업지원센터, 뭐 취업지원실, 대학마다 이게 이름은 다 다른데 요즘은 대부분 그 2년제들도 다 대학에 그런 그 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은 이제 상주하시면서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도 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취업지원실을 이용해 본 사람이 뭐 10명 중 한 4-5명밖에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뭐 이제 그런 거죠. 왜 안 해봤냐 그러면 그 가봐야 뻔할 것 같다. 뭐 가봐야 내가 원하는 정보도 없을 것 같고 맨날 뻔한 얘기만 할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문성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공짜니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뭐 되게 형식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겠거니 이게 나한테 과연 정말 도움이 될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공짜이기도 하고 내가 낸 그러니까요. 등록금으로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라 학교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누리셔야 할 그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게 공짜가 아니죠. 등록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취업 컨설턴트들을 프리랜서로 고용도 많이 하세요. 그 학교 측에서. 아하. 특히 이제 뭐 공채 시즌 뭐 몇 개월 정도 하는데 이분들 월급도 상당히 괜찮아요. 한 최소 200에서 한 300 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취업 컨설턴트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처럼 과외처럼 개인한테 돈 받고 하시지 말고 그냥 상주하시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지도를 해주시면 직업적으로 얼마나 더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학교에서 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거의 한 8주 가까이 거의 2달 동안 아예 취업 캠프를 열기도 해요. 취업 캠프면 거기서 자고 그러나요? 자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학교 그 왔다 갔다 하듯이 예. 아침에 9시까지 와서 뭐 저녁에 몇 시까지 프로그램을 듣는 건데 요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특히 이제 지방 대학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예. 대학에서 어떤 기관에 그 잡코리아라든지 뭐 이런 다른 그런 쪽 기관에 돈을 얼마를 주고 위탁을 맡겨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합니다. 뭐 1, 2주 정도는 토익 고득점반. 그리고 토익을 고득점을 만들어 놨으면 뭐 3, 4주에는 자소서 컨설팅. 그다음에 뭐 면접, 뭐 인적성 검사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다 짜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보시면 정말 취업 기초부터 완결까지 다 마스터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기회가 되면 꼭 해보시는 게 좋죠.
그거 재밌겠네요. 근데 그거는 돈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선착순에 한해서 이제 뽑는 걸로 알고 있고 학생들한테 따로 돈을 받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무료예요?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이야,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네. 네, 근데 요거는 뭐 모두 다 무료라는 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조금 운영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학교에 레벨이 차이가 나겠네. 무료인지 아닌지 딱 보면. 그쵸.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 어디더라 부산 쪽이었나 동의대라고 예, 예. 예, 그때 한번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캠프를 잘 운영을 하셨고 아하. 학생들의 만족도도 좋아서 이제 매년 좀 더 보강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신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런 거 좋겠네요. 그리고 또 알짜 무료인 그런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들도 좋고 또 그다음에 뭐 이런 팟빵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취업 포털에 가서 보면 이제 자료들이 다 있어요. 뭐 예. 자소서 쓰는 법이나 면접법 이런 것도 다 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거는 멘토를 한두 명 좀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멘토가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아니 정주희 과장님 딱 찾으면 되겠네. 절 찾아오시면 좋죠. 성심성의껏 예. 공짜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밥도 사주시는 거죠? 그럼요. 예. 언제더라 그 비정상회담인가요? 그 프로그램에 예. 미국의 대표로 나왔던 그 분 중에 한 명이 미국은 그런 게 잘 정착이 돼 있대요. 멘토 멘티. 그 마크 테동가 그 친구요? 네, 맞아. 그 친구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대학생들이 자기의 뭐 진로라든가 뭔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쪽 분야의 선배를 찾든 누군가를 찾든 멘토를 지정을 해서 예. 그분과 평생 서로 뭔가 정보도 교류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아하. 저는 그게 참 좋은 그 문화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랑 같은 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멘토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뭐 중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 그런 멘토 멘티 문화가 좀 잘 정착이 되면 학생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뭐 그거를 본인이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기다리실 수는 없고 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셔야 되는데 뭐 좀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거죠. 학교 선배 찾아가는 거. 어디 취업했다 그러면 그 선배 찾아가서 뭐 근무 분위기는 어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친한 친구, 그러니까 너무 친한 사이는 멘토 멘티로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만나면 뭐 본론 얘기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대로 주제가 빠지거나 술 먹으러 가자. 예. 그래서 뭐야 인생 뭐 있어? 막 결국 이런 조언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정치권에는 우리나라에도 그게 잘 돼 있어요. 이승만 이기붕. 네. 예, 박정희 전두환. 아주 좋은 예죠. 확실한 멘토와 멘티인가요? 예. 정확히 계승을 했네요. 예. 결말이 아주 비극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네. 본인의 선배를 좀 찾아보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고 예. 선배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좋아할 거고 다만 너무 아주 평소에 계속 연락하는 그런 선배는 좀 피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취업 스터디라고 있어요. 예. 취업 스터디를 꾸려보시는 것도 좋은데 저 때만 해도 취업 스터디가 있었거든요. 거의 10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는 취업 스터디라는 개념이 아니라 토익 같이 공부하실 분 모집합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걸 뭐 어디 학교 게시판에 붙여놓나요? 예, 뭐 그런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예전에는 그 A4 용지에 출력해서 예, 그렇죠. 예,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장이라 그래야 되나? 그 모집하는 사람 예. 대표격 사람의 연락처 적어놓으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연락해서 같이 스터디 꾸리고 이런 걸 해서 저도 그때 토익을 한 2달 단기간 바짝 공부해서 네, 성적을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토익 만점이 되신 거죠? 만점은 아니고 그래도 적정 수준까지는. 그걸 그냥 단순히 여러 명이 모여서 공부만 해도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특출난 사람이 하나가 있어서 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 수준, 그러니까 같이 했던 수준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700점 목표로 하는 분 모집, 뭐 800점 목표로 하는 분 모집 이런 게 있어요. 아, 그걸 나눠 놓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가면은 한 5-6명이 되는데 과도 다 다르고 거기서 처음 본 사람들인 거죠. 예, 나이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게 좋았던 이유는 혼자 토익 공부하려면은 자꾸 게을러지기도 하고 좀 힘들잖아요.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아하. 아니 근데 거기서도 또 미꾸라지 할 마리가 있지 않을까? 그럼요. 어디나 있죠. 예, 술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꼭 같고. 연애 걸고. 그러니까. 취업 스터디 이제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꼭 피해야 되는 게 그런 폭탄들이 있는 곳은 좀 위험해요. 예. 공부하려고 모였는데 자꾸 술 파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누가 자꾸 귀찮게 뭐 어디 먹으러 가자고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 있으면 좀 냉정하게 뿌리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막 회상하시는 것 같아. 아니 저 때도 있었으니까 아마 요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연애를 건다는 동사는 네. 그 엄마 세대들이 썼던 동사인데. 아니 나이가- 많이 당해보셨으니까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과장님 몇 년생이세요? 저는 뭐 학번은 90년대 학번이어서 옛날 사람은 좀 맞는 것 같은데 결혼하신 다음에 대학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다들 이제 공부를 하죠. 예.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연애하는 커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참 웃기죠. 그 짧은 2달 안에. 그렇죠. 그 중에 한 분 아니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 저런. 뭐 아쉽게도 저는 아니었는데 예. 취업 스터디를 할 때 아마 처음에는 다들 목표가 비장하실 거예요. 내가 그쵸. 꼭 이거 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지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어울리다 보면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 봤는데 좀 분위기가 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발을 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하. 아니 그러면 그런 스터디에 장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잘 뭐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지 그게 잘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 장이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스터디가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단 그 멤버 구성은 한 5-6명이 제가 볼 땐 제일 적정한 것 같아요. 예. 그 이상을 넘어가면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어수선하고요. 아하. 뭐 하다가 보면 뭐 저는 오늘 일이 있어서 빠져요. 막 이러면 분위기가 맞아요.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미리 아예 애초에 잘 세팅해 놓는 거 기존 기준들을 그게 바로 장의 역할이고요. 또 모임 장소라든가 모임 멤버 선정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그 커리큘럼 같은 걸 짜는 것도 거의 다 대부분 장이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장을 잘 만나는 것도 좀 운이라고 해야 될까?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 아하. 네, 잘 만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장이라는 사람이 면접을 하듯이 이렇게 지원자들을 다 만나본 다음에 최종 멤버를 선택을 하는 건가요? 네, 거의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신청만 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수 정예로 모이다 보니까 아하.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막 들어갈 수는 없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선착순을 받기도 하고 예. 아니면 자기 그 주변 후배나 누구 친구 중에 이 스터디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 한 2-3명은 같이 뜻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기 괜찮은 애들을 물색해오자. 아하. 이렇게 헤드헌팅 하듯이. 예, 예. 그렇게 해서 팀 멤버를 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나 막 껴주지는 않죠. 그러면 이 아까 그 연애를 했던 그 두 커플 이런 거를 장이 역으로 이용을 해서 내가 연애를 하기 위해 이런 네.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취업 스터디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게 아마 티가 날 거예요. 자꾸 그 공부 끝나면 바로 집으로 헤어져야 되는데 뭐 친목 다지자고 뭐 맥주 한잔 하러 가자고 하는 뭐 한두 번은 괜찮겠죠. 근데 그거를 매번 하면 분위기 흐트러지니까 그런 데는 뭐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면접을 다 본 다음에 뽑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특히 더 집중적으로 여하구를 우선적으로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취업 스터디가 취업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진단은 못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도움은 되는 편이고 예, 예. 한두 번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역할을 잘 분담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미꾸라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5-6명이 있으면 각자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서로 면접에 대한 걸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면은 역할 분담을 잘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명은 면접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삼성을 목표로 그 취업 스터디를 꾸렸다 그러면 삼성 홈페이지든 어디든 들어가서 기출 문제를 뽑아와. 한 명당 10개 이상씩. 예, 예. 네, 이런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스터디를 하는 거고 또 그중에 누구 한 명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주는 친구도 있고 아하. 그러면 서로 그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니까 그러겠네요. 네, 이런 역할 분담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요거는 자율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취업 스터디의 효과를 최대한 보시려면 만나자마자 서로 잡담하는 시간 정말 최대한 5분 내로 줄이시고 스터디 바짝 하고 나서 끝나면 바로 헤어지는. 네, 그리고 정말 다 좋은데 취업을 했다. 그럴 때 자축의 자리를 거하게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또 누구는 취업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이게 애매해요. 예. 네, 6명 중에 다 그래도 웬만한 기업에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사람 일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중에 1-2명은 정말 원하는데 성공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뭐 눈높이를 낮췄고 뭐 나머지 또 1-2명은 정말 아직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럴 때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이 월급 받아서 밥도 좀 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연락 끊지 말고요. 네네. 지금까지 정주희 과장님으로부터 진짜 좋은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비싸게 돈 들여서 컨설팅 받지 말고 공짜로도 이렇게 알차게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팅에 필요 없다. 장이 되면 된다. 이런 아주 소중한 정보도 알게 됐어요. 네, 뭐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하셔서 본인의 도움이 되는 네. 쪽으로 최대한 그렇죠.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10월 달이면 인적성 검사 많이 보실 거예요. 특히 대기업들. 예. 이미 끝난 곳도 있고 또 그 다음이 면접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때 답답한 마음에 그런 사교육 받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지원센터를 찾아가시거나 대학교에 마련돼 있는 아니면 선배 중에 좀 괜찮은 분을 골라서 좀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도움되는 건 저희 경불진 계속 애청해 주시고 뭐 시원스쿨 정주희 과장님 직접 찾아가시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원하시면 메일로라도 주시면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메일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초반에 그 직무에 대한 거를 다뤘었잖아요, 저희가. 그랬었죠? 예, 홍보도 했고 마케팅도 했고 이런 거를 영업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다시 그 직무 쪽으로 넘어와서 HR, 인사, 채용 이쪽을 직무를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네네. 인사 직무가 어떤 건지 알아야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사람 뽑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준비생들 대상으로 뭐 설문조사한 거를 보면은 뭐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데요. 인사 쪽 선호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하면 인사직으로 취업이 가능하실지 그런 팁들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거는 미리 보는 평창 올림픽 아닌가.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이 이 꼴이 되지 않을까. 아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젠가요? 제가 보니까 강원도 도지사가 나와가지고 막 울라고 그러더라고. 티켓이 30%밖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지 않았나요? 한 예. 4개월? 지금쯤이면 그래도 한 7, 8알은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30%밖에 안 나갔다. 그래서 대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국민들이 좀 사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 뉴스 보고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국가적으로 큰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은 큰 행사인데 예. 뭐 그런 사건에 휘말려서 본의 아니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제 세금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닌가 또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우리 딸은 그 뉴스를 같이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면 김연아 선수 보러 가자고 표 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김연아 선수는 요번에 안 나오는데 하니까 우리 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김연아 선수가 왜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은퇴는 했으나 뭐 또 관계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예. 홍보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좀 행사장에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죠. 뭐 경기하는 모습은 못 보겠지만 경기장 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들긴 해요. 네, 그리고 예전에 보면 뭐 월드컵이라든가 아니면 올림픽 전 되면 벌써 그런 그 마케팅 대행사에서 기업 쪽으로 연락을 엄청 많이 왔어요. 예. 거기에 뭐 어떤 광고를 하십시오, 뭐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제안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정말 잠잠해요. 아하. 이게 다 최순실 탓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함부로 거기에 뭔가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이미지가 엮일까 봐. 그러겠죠. 그리고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최순실이 이권으로 개입이 돼 있다. 네. 이런 의혹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창 그러면 일단 거부감부터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쵸. 좀 저 같아도 부정적으로 느껴지고요. 제가 티켓을 사봤자 내 돈이 쓸데없는데 또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의심도 있고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 건도 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마스코트로 개를 밀었잖아. 아, 네, 들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 탈락은 했지만 네. 어쨌거나 캐릭터까지도 이렇게 간섭을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만 뭐 과거 적폐는 다 청산을 해야 되고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니까 뭐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이게 진짜 아까 박 PD가 얘기한 대로 가봤더니 다 문 닫고 경기장 팔이 날리면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조만간 쿠팡이나 티몬 이런 데 반값으로 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럴 때 시원스쿨에서 시원하게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으신 것 같고 희망 사항이 있다면 이시원 의장님이 통 크게 그 입장권을 다 구매하셔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에 우리도 살짝 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표 2개는 꼭 구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라 조카들 많이 만났는데 조카들 중에 이런 얘기를 벌써 하더라고요. 아 이게 취업 너무 힘드니까 사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는 대학은 벌써 들어갔는데 취업도 사교육을 받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조카 얘기는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 취업 사교육 안 받는 친구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사실 최근까지 취업 관련된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사실 듣고 나서도 설마 했어요. 그러니까요. 야,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돈을 써가면서 취업 사교육을 받냐? 가서 뭐 배울 게 뭐가 있냐? 설마 그냥 취업이 하도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얘기 소문까지 도는 거겠지 했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어허. 몇 년 전에 그 한국전력공사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한 친구예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예. 자기가 스펙도 웬만큼 서류 통과할 만큼 쌓아놓기도 했고 자격증도 취득을 해놨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취업 사교육을 받았대요. 어허. 20만 원을 주고. 한 달에 20만 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예. 그 기간이 아마 정해져 있을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에 20만 원이에요? 한 번은 아니고 3회에서 4회 정도인데 와.
뭐 1, 2회는 그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써오면 그걸 좀 이렇게 첨삭을 해준대요. 무슨 아하. 논술 선생님처럼. 예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 면접하는 거 같이 롤플레잉 해주고 뭐 이런 거를 한 3-4번 하는데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비싸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떠냐, 효과가 있는 거 같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떤 효과라고 물어봤더니 왠지 거기서 막 되게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알려주니까 예.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요령을 터득하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20만 원 썼는데 효과 없어요 하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효과라는 것은 그 친구가 정말 합격을 했고 면접까지 가면 어느 정도 덕을 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친구는 아직 서류 전형 통과도 안 된 친구예요. 근데 그 전에 연습하는 과정이라 그래야 될까? 거기서 자기가 혼자 하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돈을 주고라서라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뭐, 야, 요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 저는 위안을 얻는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고요. 또 이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독취사라는 아 유명한 카페죠. 네, 맞아요. 취준생들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이렇게 찾아보면 종종 그런 게시글이 올라와요. 뭐 면접 앞두고 있는데 막막한데 혹시 뭐 좀 좋은 사람 알면 도 나오고 그러니까 은근히 재밌어요. 계란도 있어 계란. 맞아요. 저희 아기들이 아직 3세여서 이제 네. 만 2세 지금 3세여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 뽀로로만 보거든요. 아 보통령. 네네. 근데 조금 있으면 아마 코코몽 넘어가고 뭐 또 그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미 선배님이시라 훨씬 잘 알고 계시네요, 저보다. 그러니까요. 아이 그거 같이 안 보면 애들이 화내요. 네. 네, 아빠한테 막 물어보거든. 그 코코몽 지나고 나면 공주들 나오는 그런 만화 또 있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머리 엄청 긴 아 그렇죠. 공주들 많이 나오는 만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갖고 간 거예요. 저희 식구들뿐 아니라 저희 언니네한테도 연락을 해서 아기들 데리고 한번 여기 가보자. 그래서 이제 두 식구가 같이 거기를 갔는데 분명히 가기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 휴관일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 쉬는지 봐야지 하고 들어갔더니 추석 당일에만 쉽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출발을 이동을 하면서 혹시 몰라서 이제 전화도 해봤어요, 그쪽으로. 예예. 그랬더니 이제 자동 응성으로 넘어가면서 저한테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그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휴관일 안내에 대해서. 예. 그래서 보니까 거기 문자 메시지에도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추석 당일에 이제 휴관을 한다라고 적혀 있길래 저희는 당연히 그 전날이니까 열겠구나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거기 가보니까 저희뿐 아니라 한 10가족들이 막 서성서성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다 이제 저희 같은 케이스인 거죠. 낚인 거네. 네, 분명히 그 가족들도 이제 체크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부모들도 허탈하지 않고 애기들이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지 들어가자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허탕치고 결국은 막 또 급하게 어디 가야겠다 해서 근처에 다행히 미호 박물관이라고 그 공용 박물관이 있어요. 아하. 그쪽으로 이제 그 틀었는데 아마 그날 대부분의 가족들이 저같이 황당했고 계획을 갑자기 수정해야 돼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2년 전쯤에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거리가 더 멀었죠. 평창. 그때 얘기했었어요. 예. 하얼빈 빙 축제인가? 그게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스 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갔다 온 국내 한 분이 한국에 이걸 하면은 재미가 있겠구나 해서 돈을 주고 사오신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그 해 겨울이 무척 따뜻했나 봐요. 그래서 얼음이 다 녹았대. 그래서 축제 기간 말쯤에는 아예 이거를 잠정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공지를 안 해놓은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저처럼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있었죠. 그러니까요. 뭐 홈페이지에 한 줄이라도 좀 배너를 띄워놨으면 이런 혼란이 없으셨을 텐데 그런 작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거기 공지된 대로 하나보다 하고 출발을 했는데 평창이면은 서울에서 꽤 멀잖아요. 네. 그렇죠. 무척 허탈하셨겠어요. 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황금 연휴에도 취업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열일하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뭐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번에 연휴가 너무 길어서 그렇죠. 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음번 황금 연휴에 대해서 관심도 크더라고요. 맞아요. 직장인들이라면 다음번 황금 연휴가 언제일지 이미 다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다음날 그 추석 연휴 끝나고 출근하니까 직원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희 과장님 나타나셨다. 아니요. 다들 이제 2025년에 또 이렇게 최장 휴가 기간이 있다라고 아하. 자료를 이미 찾아봤더라고요. 아니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 이게 네, 문제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듣자마자 2025년이면 한 7, 8년 후 것 같은데 제가 그때까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박 PD는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는 뭐 20년 계속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조만간 또 곧 저희가 뭐 공개하겠지만 좋은 일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죠. 부럽습니다. 그 라디오 이런 거 보면은 강석 그 아저씨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보면은 골드 마우스 맞아요. 뭐 20년, 30년 배철수 형님도 그렇고 아. 라디오 오래 진행하신 분들 보면은 뭐 골드 마우스 이런 거를 방송국에서 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팟캐스트도 한 10년 하면 네. 누군가 브론즈 마우스라도 주지 않을까. 브론즈. 아니 우리는 마우스 말고 팟을 주면 되죠. 팟. 골드 팟. 팟빵에다가 전화하면 팟을 줄까요? 예. 좋네요. 예. 아니 그리고 황금 연휴 기간에 불편한 진실을 직접 경험하셨다고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막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도대체 네. 무슨 일이길래? 아니 기분 좋게 이제 황금 연휴 첫 시작 날에 가족들이랑 한번 어디 좋은 데 가보자 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희 집 사는 근처에 코코몽 팜랜드인가? 거기가 좋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코몽이 EBS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네,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그렇죠. 저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뭐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아니 그게 네. 냉장고 속 그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그게 원숭이가 나오거든요. 네네 코코몽이니까 이제 저희는 원숭이 캐릭터 제가 기억하기로 빨간색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소세지예요. 그리고 거기 닭도 나와요. 닭은 뭐냐면 파. 그래서 파닥파닥. 당근도 나오고 네. 완두콩. 소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댓글이 쫙쫙 달립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취준생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서로 소개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네. 저는 그거를 잘은 모르지만 왠지 점집을 가는 사람의 심리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점집만 성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취업률이 안 좋으니까 학생들이 어디라도 좀 기대고 싶은지 그런 취업 컨설턴트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고요. 예. 근데 그 직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직업인데 그게 지금은 약간 변질돼서 뭐 무슨 이제 고액과외 시키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결코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점집을 가는 이유도 대부분 거기 가면은 지금은 좀 삼재도 있고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면은 좋은 날이 올 거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쵸. 위안을 삼을 수가 있거든. 너는 뭘 해도 안 돼. 이러면 점집 안 오거든. 근데 취업 사교육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돈을 좀 더 쓰면은 더 좋은 패키지로 들을 수가 있어. 이게 그 뭐라 그래? 부적 써주는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컨설턴트들을 돈을 주고 과외를 받는 친구들을 보면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얘가 얼마나 오죽 답답하면 이럴까. 근데 왜 점집도 몇 번 가보면 알잖아요.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아하.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취업 사교육 받아보면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한 두세 번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다 쓰잘데기가 없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은 막 몇십만 원을 쓰니까 그렇죠. 아까운 거죠.
아니 이게 저는 다이어트 약이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다이어트 약 먹으면 살 막 빠지는 것 같잖아. 근데 그거 계속 먹다 보면 요요 현상 와가지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맞습니다. 뭐 저도 근데 그거 알면서도 또 시도를 해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끝까지 먹고 싶어. 네. 살 좀 빠지고 싶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취준생들한테도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돈을 안 들이고 무료로도 충분히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네, 굳이 자기 그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돈을 쓰는 것은 안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 네. 무료로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돈 내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제 학생들이 돈 내고 하는 이유는 왠지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은 누구나에게 다 개방된 너무나 흔한 자료라서 이거는 고급 정보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렇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받으면 나만을 위해서 이제 단독 과외 시켜주듯이 아주 고급 정보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두세 번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렇죠. 아니